네, 이렇게 다 보이는 자리에 서는 줄 알았으면 구두를 좀 높은 걸 신고 올 걸 그랬습니다. 제가 차를 안 가지고 다녀서요. 발이 좀 편한 신발, 오늘 또 비가 오고 이러니까 특히 좀 그런 점, 격에 맞지 않는 복장에 대해서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자리에 나와서 인사 말할 이 주제가 못 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다 피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나섰고, 저는 항상 이런 역할이 주어질 때마다 가능하면 딱딱한 분위기를 좀 몰랑몰랑하게 만들어 놓고 내려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점심시간 이후 또 이제 금요일이니까 월화수목 굉장히 피곤하셨을 텐데요. 오늘 내용 알차게 준비되어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졸리시더라도 끝까지 경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제 소개는 이 사회자님이 대신해 주셨고, 인사말 겸해서 조금 인트로덕션이라 그럴까요? 갑자기 이제 90년대 상황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음악 평론 활동하다가 갑자기 그때 이제 외환위기 직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무슨 이유인지는 지금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기업들이 문화사업, 문화예술사업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자문을 많이 구했습니다. 그 일을 이렇게 이끌려서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전공이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예술 경영하는 사람이 돼 있는데요. 그때 굉장히 당혹스럽고 곤란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서로 한 공간에 한 나라에 살면서 이질적이었구나. 저한테는 당연히 이 숫자라는 게 외국어였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숫자로 얘기하시고 저는 다른 가치로 얘기하고, 그래서 이게 한국말로 소통하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 근데 진짜 고생 끝에, 우여곡절 끝에 이제 조금 소통이 됩니다. 그러고 깨달은 건데요. 아마 오늘의 포괄적인 이 기치가 그럴 거라고 저는 감히 짐작을 합니다만은 당연한 건데요. 이 서로 전혀 다른 것들을 섞어 놓으니까 엄청난 시너지 효과, 또 경쟁력, 힘을 가진다. 이거는 생물학적, 물리학적, 이 모든 자연 현상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일인데, 인간들 사는 사회에서 참 구현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업 경영, 문화예술 이거 별로 서로 안 맞을 것 같은 일이었는데 자꾸 부딪히고, 저 같은 사람이 중간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다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하는 게 느껴집니다. 사회공헌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대표적인 얘기로 기업 창의, 또 사회공헌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제 더불어 사는 거고 사람답게 사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창의적인 기업 경영을 통해서 꼭 수익을 창출하자 이런 거 이전에 당장 이제 그 기업 안에서 문화예술을 통해서 그런 교육 또 기회를 제공했을 때 당장 제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결과는 굉장히 사람들이 부드러워졌다. 그래서 조직 구성원들이 굉장히 해피해졌다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회사 다니는 게 즐거워지고 뭔가를 의욕적으로 하니까 결과가 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한 가지 또 딱딱한 쪽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우리 사회에 서로 이렇게 맞지 않을 것 같은 것들을 이렇게 한데 뭉쳐놨을 때, 특히 그 의도가 다른 의도가 아니라 서로 함께 잘 어울려보자 이런 취지였을 때 항상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오늘 나머지 이 순서를 경청해 주시면은 여기 아마 다양한 분들이 계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입장도 다 다양하실 것 같은데요. 나름 뭔가 하나의 이 해답을 얻어가시지 않을까 이렇게 감히 짐작해 봅니다. 지금까지 이 프로젝트 맡아가지고 수고해 주신 이제 첫 번째 발제 이제 강의하시겠지만요. 저와 이제 동료 교수이십니다. 전수환 선생님, 그리고 또 허인정 이사장님, 많은 수고 끝에 오늘 이 자리 만드신 것이라서 두 분께 감사드리고 함께 일해 주셨던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더더욱 오늘 이제 두 분 나와 계시지만 이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내주시고 또 기회를 만들어주신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만 줄이고 물러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워크숍은 크게 두 가지 주제로 나눕니다. 일단 첫 번째 주제 발표는 문화예술을 통한 기업 창의 학습 모델에서
이제 발표가 되고요. 지난해 7월부터 진행되어 왔습니다. 문화예술을 통한 기업 창의 학습 지원 사업의 연구 및 실행 사례를 통해서 예술이 기업의 핵심 역량 강화에 어떻게 접목될 수 있는지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주제 발표, 문화예술을 통한 기업 사회공헌 발전 모델에서는 기존의 복지 시스템 안에서 받기 어려웠던 정서적 지원이나 사회성 향상, 일자리 창출 등을 문화예술 교육을 통해 해결하려는 뜻깊은 사례들이 공유될 예정입니다. 강의 후에 별도의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해 두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는 문화예술을 통한 기업 창의 학습 지원을 총괄하고 계시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전수환 교수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소개받은 전수환입니다. 제가 관할했던 그 문화예술을 통한 기업 창의 학습 지원 사업에 대한 소개를 먼저 드리고요. 이 사업이 좀 내용이 좀 여러 걸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 1시간 정도 발표하고 그다음에 질문 대답 시간을 한 20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시간 내에 발표하기엔 좀 양이 있어서 일부의 내용을 좀 중심으로 발표를 드릴까 합니다. 이 사업의 이제 목적은 그동안 사실 기업으로부터 문화예술계가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기업의 후원을 통해서 문화예술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거꾸로 기업의 문화예술을 좀 도와드릴 방법은 없을까 고민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기업들이 고민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제가 듣기로는 키워드들이 몇 가지 보였습니다. 창의성이라는 부분, 소통이라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오늘 좀 주요하게 제가 말씀드릴 휴식이라는 부분, 낯섦에 대한 생각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그건 문화예술이 좀 잘할 수 있는 분야인데 그 부분과 좀 기업과 만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런 것이 이제 기업과 예술과의 만남인데 결국 이런 만남을 정책이 어떻게 매칭해 줄 것인가, 이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는 내용들이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사업 목적을 그래도 한번 돌이켜 보면 문화예술의 가치가 기업에 어떻게 접목될 것인가, 그거를 이제 저희는 창의학습 모델이라는 개념으로 한번 풀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필요하는 어떤 에너지들, 새로운 가능성들을 문화예술을 통해서 얻을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도였고요. 이건 전체적으로는 그동안 이제 사회문화예술 교육 정책에 대한 하나의 새로운 또 검토가 되겠습니다. 사회문화예술 정책이 이제 사회 전반에 대한 예술 교육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인데 기업에도 뭔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가능성을 한번 보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결국 이제 기업에서 필요한 건 핵심 역량 구축에 대한 문화예술의 접목 방안, 그리고 예술가의 단체들이 공연이나 전시 같은 기존의 문화공간 외에도 기업 공간 안에서도 충분히 역량을 발휘할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나가면서 그런 인력들을 어떻게 키워나갈 것인가에 대한 교육의 문제, 이런 문제가 저희가 안고 있는 화두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처음에 한 일은 기업과 예술을 만나게 하는 것인데, 사실 이런 일들은 메스나 협의회나 중소기업 중앙회들이 하던 기존에 잘하고 계신 일들인데 좀 뭔가 더 다른 가능성이 없을까라는 부분들을 좀 바라보고 싶어서요. 기업 중에서 어떤 기업들이 있냐면 기업의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위해서 공간을 바꾸는 조직들, 조직 문화를 바꾸고 싶은 조직들, 그 다음에 교육 시스템에 대한 문제의식, 다음에 전략에 대한 새로운 고찰 하는 조직들과의 예술 단체인데, 예술가들도 좀 어떤 유형의 예술가들을 저희가 알게 됐냐면 이런 공연장이나 전시장 안에서 전문적인 예술을 통해서 사회에 기여하고 싶은 예술가들도 계시지만 사회 전반에 좀 더 영향력을 끼치고 싶다, 사회 현장으로 가고 싶다는 예술가 그룹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을 만나는데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약간 좀 언어들이 다르고 생각하는 시스템이 달라서 이 매치메이커가 중요한 것 같아서 전문 코디네이터들을 좀 모셨습니다. 그래서 양쪽의 언어를 구성하는 이제 이중 언어가 되시는 분들 좀 모셔가지고 도움을 드리게 해서 이 사업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정에서 참 어려웠던 거는 이 과정의 목적이 사업 자체를 해서 성공하는 것도 목적이지만 혹시 실패하더라도 그 왜 실패했는가를 저희가 보고 싶다는 게 이거에 참여한 기업들한테 저희가 제공하는 어떤 조건들, 부탁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참 이 기업들은 하는 중간에 과정을 다 엑스레이 찍듯이 저희가 같이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 명분은 이제 저희가 이 과정을 배워서 지식 자산화 해가지고 공유하고 싶다. 그래서
정말 사실 그 과정에서 생각보다 이렇게까지 털릴 줄은 몰랐다. 이렇게 자세히 엑스레이를 들어야 될지 몰랐다는 사실 그런 걱정들을 듣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배웠던 것들을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팀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산학협력단 안에 저희가 여러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학교 외부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기업 창의 학습 지원 사업팀을 꾸리고요. 저희는 이걸 이제 그 사업하고 사업팀을 통틀어서 저희끼리 아르콤이라고 이제 예술을 의미하는 아르테랑 이제 컴퍼니 뭐 이런 개념하고 섞어서 아르꼼이라고 저희끼리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르꼼 사업팀 이렇게 칭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게 된 그 계기는 제가 한 3년에 걸쳐서 학교에서 저희 전문사 과정에 어떤 수업이 있냐면 기업과 문화예술이라는 수업이 있습니다. 원래 이 수업의 특징은 이제 메세나 활동을 대해서 사례를 알고 이론을 공부하고 메세나 활동에 대한 좀 전문성을 키우는 수업이었는데요. 그 수업을 몇 년 하다 보니까 좀 약간 갈증이 생긴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 내용인데, 이게 좀 너무 일방적으로 달라는 것 같다. 저희도 뭐 도움이 될 게 없을까. 그래서, 근데 마침 그 흐름에 어떤 상황이 생겼냐면, 저희 학교 전문사에 기업 CEO들이 입학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원래 이제 저희도 최고 경영자 과정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임원들이 오셔가지고 거기에 하셨는데, 그러니까 업무를 그냥 놓으시고, 풀타임으로 학교에서 공부하시겠다는 CEO들이 등장하시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걱정을 많이 하고 뽑았는데, 뭐 각서도 좀 쓰라고 그러고, 수업 나올 거라고. 근데 이분들이 열심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오시더니만 이제 예술을 전공한 친구들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도움도 많이 해주시고 해가지고, 매년 한두 명씩 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이제 도움을 좀 받았죠. 그래가지고 수업 내용을 어떻게 바꿨냐면, 기업 현장을 돌면서 문화예술이 어떻게 적용받는지를 확인하는 수업으로. 그러니까 이게 수업은 제가 뭐 가르쳐야 되는데 참 이게 좀 송구스럽게도 가르치질 않고 가서 배우는 수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20개 기업을 몇 년 동안 돌아다녔는데 거기서 발견한 내용이 이 표입니다. 저희는 문화예술 교육이 기업에 확인될 수 있는, 그러니까 문화예술 교육을 기업의 HRD에 활용하는 기업들 사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이제 풀어나가려고 했으나 실제로 저희 CEO 학생들이 소개하는 기업들은 공간을 바꾸는 조직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이제 학교 오기 전에는 이제 컨설팅 일을 했었지만 한 3, 4년 동안 기업 현장에 나가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가보니 이게 완전히 무슨 옛날 구글 무슨 픽사에서 나오는 그림들의 사진들의 그 공간들이 우리나라 기업에서도 만들어지고 있고, 특별히 이제 판교에 새로 짓는 신사옥들의 건물들이 인상 깊었고요. 또 제가 그런 CEO한테 들은 말들은 요새는 벤처 기업도 어느 정도 투자를 받으면 제일 먼저 투자하는 게 공간에 대한 이슈다. 그러니까 그럼 저는 이게 뭔가 좀 배가 부른 거 아니냐. 초반부터 너무나 이렇게 뭔가 꾸미는 것이 아니야. 그게 아니라 요즘은 공간이 좋지 않으면 조직원들이 조직이 있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간 이슈야말로 또 문화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직 문화에 대한 것들을 공부를 했는데, 조직 문화 팀이나 기업 문화 팀을 갖고 있는 조직들이 정말 많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이제 그게 어떤 특정 매저를 갖고 기업 현장의 우리 문화 수준이 어떻다 이런 정도였는데, 어떤 변화가 느껴진 게 어떤 방향성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 방향성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런 내용들입니다. 우리나라 기업 역사에 이렇게 많은 여성들이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많은 신세대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과거의 신세대들은 그냥 조직에 갖고 있는 조직 고유의 문화, 현대 삼성 문화를 그대로 따라가는 조직 형태였는데, 신세대들의 문화 때문에 이제 윗분들이 이제 어떻게 소통할 수 없는 이런 고민들이 있으시고요. 어떤 회사는 경력 사원 비율이 조직에 원래 있는 들어오신 분들, 공채보다도 많은 회사들, 외국인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소통과 창의 문제는 또 기본적으로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조직 하나하나가 이제 그걸 풀려고 노력하고 계신데, 이 문화적 이슈를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겠다는 고민들을 기업 현장에서 제가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사실 문화예술 동아리에 대한 지원하고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으나,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는구나 해서 문화 공간하고 조직 문화에 대한 이 창조 경영에 대한 흐름에 대해서도 이건 확실히 문화적인 이슈인데 경영학 자체에서의 솔루션들이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런 가운데 저희가 이렇게 문헌을 읽다가, 그리고 또 이제 제가 같이 학위를 했던 그 연구실 동료 중에 외국에서 교수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서 이제 요새 페이스북 뭐 얘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이제 그런 일을 한다고 올리니까 이 친구들이 저한테 해준 말이 그 조직 미학이네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조직 미학은 또 뭐냐 그랬더니만 제가 이제 원래 지식 경영이라는 학문을 했었는데 원래는 지식이라는 것이 이제 글이나 말로 글이나 문서로 정리된 거를 데이터베이스로 잘 관리하고 공유하는 것으로 있었는데 지금은 지식이라는 것이 사실 말이나 글로 공유되지 않는 지식들, 몸에 배은 지식들, 노하우나 스킬들 이런 것은 거의 저희가 이제 예술종합학교지만 도제 시스템 위에서만 소통되고 관리될 수 있는 이런 분야를 갖다가 기존의 날리지 매니지먼트라는 분야와 분리해서 노잉 매니지먼트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희가 마케팅에 ing 붙이는 것처럼 노후에다가 ing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지식의 결과를 관리하는 경영이었다면 지식의 과정, 생성 프로세스를 관리해야 된다. 근데 그러면 점차로 이게 예술가의 창작 프로세스와 기업의 경영 프로세스가 같아진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걸 일컫는 거를 조직 미학이라고 불러서 그렇게까지 이름 붙이기는 좀 그래서 일단 문화예술 업무 프로세스 적용, 업무 과정 자체가 예술인 것들, 상품과 서비스 자체가 예술에 가까워지는 것들, 여기 유형을 넣을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방향 첫 번째가 기업이 조직이 좀 뭔가 변화하기 위해서 창의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연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들이 이제 저희가 제일 관심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직접 실행을 해보면서 노하우를 한번 얻어보자. 그래서 실행 기업을 8개를 매칭해가지고 직접 해보고 거기서 이제 배울 수 있는 것들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따로도 연구가 필요해서 별도 연구진을 구성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언급한 조직미학 부분은 이제 카이스트 교수님들이랑 같이 해가지고 이 학문이 어떻게 도대체 된 거냐. 그래서 한 10년 정도 흐름을 파악한 게 저희 연구의 주요한 흐름입니다. 그래서 각 부분들을 좀 나눠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예술 실행은 이중 언어가 가능하신 코디네이터 8분 모셔가지고 했고요. 이거 담당은 저희 학교의 전문사이신 최윤정 선생님께서 총괄해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각 파트 연구 파트는 이제 저랑 제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성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다행히 저희 건축가가 도와주셨습니다. 건축가 학과장께서 이종호 선생님께서 도와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영미학, 조직미학 부분은 카이스트 경영대학의 장대철 교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제일 중요한 게 8개 시범 사업 실행할 건.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죠. 그러니까 기업에 문화예술 교육을 넣는 걸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컨설팅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컨설팅 회사의 그 여러 가지 노하우나 시행착오는 공개되기가 어렵죠. 저희가 부탁도 드려보지만 그거는 이제 기업 노하우죠. 그래서 저희가 직접 해보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 뭐 여러 가지 기업 선정 기준을 갖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이런 기준을 갖고 8개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요 내용이 이 8개 사례에 대해서 저희가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은 뭐 성공적이었던 것 같고요. 어떤 거는 지금 와보면 그렇게 하지 말았을 걸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제가 있는 그대로 한번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뭐 했던 여러 가지 심의 프로세스들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런 절차가 있었다는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요, 제가 이거를 7월에 맡았을 때 되게 간단하게 생각했어요. 왜냐면 여기 제가 언급한 그 코디네이터들이 그래 우리나라 문화계에서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고 이런 기업에 관심 있는 분들이어가지고 이분 분들한테 제가 직접 총괄을 하지만 좀 이렇게 부탁드리면 금방 8개 금방 된 거로 생각했는데 그거 쉽지 않더라고요. 쉽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문화예술 단체들이 자기가 하는 업무들이 있어가지고 이거에 대한 게 있었고요.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문화예술 교육 실행 사업에서의 핵심은 사전 기획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 3번 빨리 한 5번 기획서가 빠꾸당하는 건 아주 기본이고요. 좀 자존심 상하고요. 어쩔 때는 처음에 냈는데 이건 아니라고 그러면 속상하고 그런 과정을 계속 반복할 만한 여력이 있는 그분 자체는 훌륭하지만 그런 분들 찾기가 어려워서 실제로 처음에 9월 말에 처음에 시범사업에 대한 심사를 했을 때는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많은 그 예술단체들이 기업과의 매칭에 대한 제안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그때 딱 한 군데만 선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또 4개를 하고 다시 2차에서 12월 달에 또 4개를 하고 다시 이제 3개를 더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3개월에 걸쳐서 계속 피드백 받고 의견을 조정해가지고 사업 그 단체와 기업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가 저희가 계속 이 사업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대화였던 것 같습니다. 계속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해서 워크숍들을 계속했고요. 그 워크숍 했던 내용들만 그냥 크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과 동시에 이런 프로그램들을 갖다가 만약에 교육과정으로 한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가를 갖고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그 수업 자체가 마루타가 돼가지고 직접 한번 예술 전공한 친구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교육을 해봤고요. 그 내용들은 저희가 이번에 정리를 해서 다 공개해 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뭐 학교나 선생님들이 계시면 그 교환을 활용하셔서 또 더 나은 그 수업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 저희는 지금 이 사업 정리하자마자 이 내용을 정리해서 다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예술을 대상으로 한 그 교육과정 외에도 학교 중에서 이제 경영대학원 학생들한테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또 그걸 국민대학교에서 협조해 주셔가지고 한 달 또 운영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오프라인의 강의 과정 외에 온라인 강의 과정. 그래서 이번에 참여했던 모든 사례는 다 다큐멘터리 필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거를 지금 이미 경희사이버대학교에서 그 수업으로 지금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내용도 이제 사업 정리하면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저희가 이걸 할 때 제일 영감받았던 조직이 픽사입니다. 픽사의 이 사내 조직원들을 위한 예술대학에 대한 사례를 그 관계하시는 담당자를 모시고 저희가 12월 29일 날 세미나를 했고요. 이 세미나 할 때 사항이 저희가 이런 사항이었습니다. 생각보다는 실행 기업들하고 매칭이 잘 안 됐습니다. 그 안 된 이유가 무엇인가를 분석을 해보니까 원래 있던 HRD 프로그램에 예를 들면 그저 예술을 넣는 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지금 제가 말씀드릴 저의 논리는 예술 기반 경영이나 조직 미학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예술이 도움이 되지, 조직 자체는 다른 파라다임으로 움직이고 싶을 때 저는 그것이 나쁘다고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효율적이거나 아니면 안정성을 중심으로 운영되려고 할 때는 굳이 예술이 거북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느끼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 조직들이 도구적으로 문화예술 교육을 필요로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거보다는 좀 더 예술이 필요한 어떤 필요성들이 느껴지는 상황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픽사를 소개할 때 왜 픽사 같은 기업들이 등장하는가에 대한 공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한 것이 픽사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동시에 이제 다른 해외 사례도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왜 공간이라는 것이 변하는가에 대한 이 상황들. 그래서 왜 놀이하는 인간들, 회사에서 원래 일하는 인간 아닙니까? 근데 유의하는 인간이 왜 기업에서 필요해졌는가에 대한 공간적인 고찰이 좀 필요하다고 보였고요. 그 다음에 왜 이 예술 쪽이 아니라 경영 쪽에서 예술 기반 이론을 왜 만들어냈는가? 왜 예술이란 자원을 기업에서 필요하게 됐는가? 이거를 경영학자 입으로 한번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거를 장태투 교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고요. 이분은 이제 이 연구하시고 아예 주제를 일로 바꾸셨어요. 원래는 그런 분이 아니었는데 그 전략 하시는 유망한 연구자였는데 이 분야를 연구하시더니만 지금 한 보고서를 한 300페이지 지금 저희한테 주셨는데 지금 한 문헌만 한 400개 정도 해외 문헌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뒤에 제가 보여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케팅 자체가 기업의 상품과 서비스 자체가 예술이 되는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래서 기존의 문화 마케팅은 문화를 활용해서 기업이 도구화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상품과 서비스 자체가 예술이 되는 현상들을 또 하나 안성화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던 이유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영에 대한 이론들이 경영 이론이 어디서 하늘에 떨어지는 건 아니고요. 어떤 현장에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하는 것인데 어떤 트렌드, 상황의 변화들이 기업에서도 그런 역량들, 예술적 역량이 필요한 흐름으로 가고 있는 환경에서 우리가 예술 교육과 환경과 조직 문화를 바라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이거에 관련해서 그래서 저희가 뭐 웹진 운영한 거, 그 다음에 관련된 COP들, 그러니까 지식 공유 모임을 운영한 것들은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론적으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실행 사업 8개 했던 것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분들의 어떤 원래 이제 30개 정도의 기업들을 후보로 놓고
추려가지고 8개가 된 거고요. 사실은 한 사업이 지금 마지막 중소기업 문화경영 고도화 사업은 2기업이 참여하셨기 때문에 8개 사업 유형의 사업 종류에 9개 기업이 참여하시긴 했는데 이것들을 이제 나눠 보면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창의기업형이라고 해서 일반 이제 기업들한테 소통될 수 있는 교육 유형을 했는데 유형을 저희가 크게 연속형하고 연수형으로 나눴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나눈 개념들은 좀 과도기적인 것이어서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연수형이 뭔지는 아시죠? 뭐 1박 2일, 몇 박 며칠 동안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프로그램들이 기업 교육 현장에 많이 있죠. 그거 외에 8주, 6주 이렇게 매주 하는 프로그램, 그걸 저희는 연속형이라고 지칭했습니다. 연속형은 주로 기업의 그 사무실 공간이나 아니면 야외에서 매주 만나는 형식으로, 그러니까 유형이 좀 다르죠. 그리고 연속형과 연수형하고 또 크게 이제 대비되는 게 직무교육과 자기개발 및 조직 활성화, 이 두 가지 유형을 약간 좀 구분해서 저희는 얘기했는데요. 직무교육은 HRD 프로그램 안에 예술교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술 콘텐츠를 직무교육의 틀 안에 넣는 것이죠. 자기개발 조직 활성화 부분은 약간 좀 반대 어프로치입니다. HRD 프로그램의 원래 틀 안에 넣지 않고요. 예술 프로그램 그 자체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굉장히 낯선 경험을 시킨 것이죠. 의도적으로 두 가지를 구분해봤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술 쪽에서 직무에 대한 이해가 충분할 경우에 직무교육형이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는데 반해서 현재에서는 오히려 거꾸로 예술 자체의 본래 성격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얘기는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주로 예술교육이고요. 문화예술 할 때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 영역에서의 뭔가 사업 유형이 필요하다고 싶어서 글로벌 역량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해외에 자원 개발하는 비즈니스를 하시는 한국가스공사의 그런 글로벌 문화 역량을 키우는 프로그램들을 하나 문화 쪽 그 유형을 하나 넣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주장하는 게 지금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한 방으로 간다는 거 아닙니까? 기업들이 예술교육과 공간과 조직 문화를 하나의 토탈로 관리할 것이다라는 게 저희 가설이거든요. 네, 그 유형에 맞는 기업들을 찾아보려고 노력했고 그 중에 한 기업이 이제 대구에 있는 게임 회사가 그 유형에 굉장히 적합해 보여서 그 기업을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예술 자체의 내용에 충실해서 넣은 거, 그다음에 직무 교육의 내용에 바꿔서 넣은 거, 그다음에 문화적인 거 하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저희가 만드는 유형들을 결합한 유형. 이게 이제 내용적인 면이고 기업 유형에서는 너무 이제 대기업만 보는 것보다는 벤처기업과 중소기업 유형을 하나씩 넣어보자. 그것은 벤처기업과 중소기업 문화경영 사례들이 그동안 동아리 활동하고 이제 이벤트에 대한 지원해서 체험형으로 많이 이제 진행됐었는데 그게 한 4년 이상 진행되면서 혹시 다른 버전에 대한 그 가능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저희가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 내용은 아니었지만 한번 저희가 그런 내용을 검토해 드리면 그쪽 운영하시는 분들이 또 참고가 되시고 다른 방향성을 생각해 보실 수도 있겠다 해서 중소기업과 벤처 유형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기업은 제너럴하게 기업에서의 교육 방식은 연수 아니면 이제 몇 주 동안 이루어지는 것. 근데 저희는 사업 기간이 한정돼 있고 예산이 한정돼 있으니까 최장 8주 아니면 10주까지 했던 것이 이제 연속형의 가장 큰 거였고요. 연수형은 1박 2일이나 2박 3일 교육으로 집중시킨 거. 그 다음에 예술 그 자체를 넣은 거, 아니면 내용을 바꾼 거, 문화와 그 다음에 통합형. 이런 유형의 합이 이제 이 사업의 내용이 구성이 되겠습니다. 자, 앞에 내용이 설명이 좀 길었고요. 이제 하나하나 좀 보시면서 셀들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 간호사들이 계시는데요. 저는 물론 저도 이제 저희 아버님이 암으로 돌아가셔가지고 이 암병동에 한 3년 있어봤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가끔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간호사들은 거기 계속 계시는 거죠. 의사분들은 뭐 길어봤자 하루에 한 5분 보고 가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3년 동안 아버님이 이제 병 안에 계시는 동안에 저희 집안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근데 그걸 일상적으로 견디는 사람들이 간호사들이신데 이분들이 현재 갖고 있는 경영 환경 내에서 그걸 풀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부에 어떤 얘기들이 나왔냐면 문화 콘텐츠 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서울대학교 간호학과의 콘텐츠 위원회라는 문화 콘텐츠 위원회를 만드셔서 이 내용이 뭐냐면 문화예술 기반으로 해서 이 감정 노동의 어려움을 풀고 그 다음에 이제 간호사 업무에 대한 필요성들이 사회적으로 공감이 안 되는 거를 문화예술 콘텐츠로 풀자 이런 자구적인 노력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핵심은 간호사를 위한 돌봄입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그 간호에 필요한 자기의 내부 역량, 자기 역량, 조직 활성화, 그 다음에 간호 업무들이 워낙 총각을 다투고 사람의 생명을 다투니까 뭐랄까 긴장돼 있지 않습니까, 계속? 그러니까 조직들이 서로 경직돼 있고 이것들을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내부 고민이 있으셨고요. 그런 고민들을 마침 그 뮤지컬을 하고 계신 그 일련의 젊은 기획자와 스태프들, 또 이제 이 중에는 이 코디네이터도 저희 과 학생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연출하시는 분은 추민주라고 지금 빨래라고 하는 저희 학교의 졸업 작품이신데 이게 대단한 성공을 거둔 이런 좀 전문가들이 이 사업에 들어오셨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장밋빛 인생이라고 올해 10월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배우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내용만 간호사의 일상을 다룬 간호 현장에 일어나는 일들을 담고 뮤지컬을 30분짜리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걸 해보니까 그 동문 행사에 공연을 했더니만 동문들 반응이 폭발적인 겁니다. 다 막 우시고 막 돈 막 꺼내시고 막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욕심이 이제 이런 게 나시는 거죠. 저 공연을 우리가 하고 싶다. 다 그렇지만 간호사들 중에서 꿈이 연극 배우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직접 하고 싶다 그러셔가지고 저희가 사업 지원 예산을 심의해서 지원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으로 원래 있었던 대본에 내용이 바뀐 것은 뭐냐면 간호사가 직접 참여하는, 물론 이제 주연 배우들은 전문 배우를 쓰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해 목표는 모든 전 과정을 다 직접 하겠다. 배우들 이제 전문 배우 필요 없다. 해보니 할만하다. 이렇게 된 거죠. 스텝까지도 하겠다. 그래서 토탈로 다 자기들이 하는 거로 지금 발전하고 계시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나오시는 그 지금 보여드리는 것이 장밋빛 인생이라는 팜플렛이 내일 전국 중환자 간호사 협의회 이런 협회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공연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웬만한 병원은 다 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분들이 갖고 있는 이제 특징들을 성과를 보면 뭐 프로젝트 만족도 너무 높아서 이런 성과가 높으면 좀 약간 이상한 거죠. 근데 너무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분들이 정신과 간호사도 있으시고요. 이런 치료에 대한 전문가시고 이걸 총괄하셨던 간호대학 부학장님은 사이코 드라마가 전공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원래 전문가고요. 자기들이 스트레스 풀 준비를 완전히 하고 계셨어요. 이걸 통해서. 그래서 첫날부터 완전히 강의 현장에 대한 오픈을 다 해주신 거예요. 내부에서 밖에 들을 수 없는 얘기들.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전문 배우들이 제가 좀 심하게 얘기하면 혹시 아르바이트로 하실 수도 있었잖아요. 너무 생생한 얘기가 나오니까 몰입이 돼버리신 겁니다. 도대체 이건 그 공연 현장에서 나올 수 있는 스토리보다, 그러니까 공연이라는 것이 결국 삶을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적나라한 삶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서로 막 우시면서 서로 이쪽에서 얘기하면 이쪽에서 울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서로 좋아하셨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올해 사업은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알 수 있던 건 뭐냐면 전문직 서비스업이라는 거는 원래부터가 스트레스가 많고 고도의 정신적인 집중이 있는데 그걸 에너지를 풀 어떤 도구가 필요한 겁니다. 방법이 필요한데 그게 문화예술을 활용하셨다. 그리고 내적인 요구가 있었고 저희 사업과 결합해서 지원을 해드렸고 그래서 성공적인 의미가 있었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꿈꾸는 건 뭐냐면 성공하시고 공연하시니까 기쁘시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 간호 문화 콘텐츠라는 개념, 그래서 건강과 질병을 매개로 한 문학 작품이나 영화 작품의 소재로 자기들의 삶을 오픈하겠다. 이게 지금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이 사업은 원래 내재적 요구가 있었고 저희가 운이 좋게 그 사업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한 일련의 예술가 그룹을 만나게 된 건데 그 예술가 그룹들은 어떤 분들이 있냐면 제가 이제 대학원 수업 중에 연구방법론이라는 수업을 하는데 연구방법론이 논문 쓰는 수업이거든요. 근데 요즘은 수행 연구방법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연구의 결과를 연극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들이 이제 논문 쓰는 거 어려워하거든요. 좀만 있어 보라고 저희가 연구방법론을 이제 졸업 요건을 바꾸겠다고 연극을 올리면 졸업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연극은 공연을 목적으로 한 연극, 상업적 연극이 아니라 자기의 성찰을 기록하는 것이 논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조직 미학의 기본 개념입니다. 조직 현장은 실제 액션이 있고 실제 상호작용이 있는데 그것을 논문이라는 형태의 글로 담으면 이미 그건 지식이 아닌 거라는 주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저희가 참여하신 그 주요 예술 감독님께서 평택대 교수신데 저희한테 말씀하신 내용이 그거였어요. 저희가 외국 유학을 가보니까 모든 학문과 연극이 결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로에서 연극이 안 된다고 한탄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미 현장과 연극을 결합시키는 유형으로 연극에 대한 연기과 비전을 바꿔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가능성들을 봤다는 것이 이번 이 사업에서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비슷한 유형을 모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의 비슷한데요. 넥슨, 이 게임 회사입니다. 여기는 그 넥슨 코리아가 있고 넥슨 이제 홀딩스라고 지주회사의 대표가 넥슨 창업자신데 저희 학생이시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본인 졸업 논문이기도 했었어요. 근데 졸업 논문을 바꾸셨는데, 저는 이제 쉽게 갈 줄 알았죠. 왜냐면 졸업 논문을 써야 되니까 저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진짜 머리가 아픈 게 뭐냐면, 조건이 뭐냐면, 성과 인멸된 사업은 하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아니, 그래서 저희가 거꾸로 무슨 말입니까? 창의성하고 관련돼서 예술교육에 도움을 드려야지만 이게 잘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만, 돌아온 말이 좀 되게 난감한 말을 돌아왔는데, 이미 회사 자체가 너무 창의적이어서 문제라고, 지금 우리 회사에 필요한 거는 쉼이다, 쉼. 그 다음에 두 번째 저한테 조건이 내서온 게 뭐냐면, 8월 달에, 작년 8월입니다. 이건 준비를 이제 사업 시작하자마자 부탁을 드렸기 때문에, 8월 달에 아무래도 이제 창업자이시니까, 스터디를 그 조직의 전략팀에서 해가지고 상당히 방대한 분량의 PPT 자료가 저한테 왔습니다. 내용을 열어보니까 내용이 좋아요. 아주 그냥 이 컨텐츠에 대한 기획이 정말 전문가들이, CEO의 지시사항이니까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근데 저한테 그걸 보내면서 그분이 쓰신 내용이 뭐냐면 참 괴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화점 문화센터 공연이다, 프로그램이다, 이건. 그러니까 백화점 문화센터의 프로그램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 이건 밖에서도 볼 수 있는 건데 그거 말고 다른 것이어야 된다. 그래서 다른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봤더니만 저한테 해준 얘기가 한예종에 와서 이제 수업을 듣는데 그분 외에도 몇 분이 지금 CEO들이 수업에 또 온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저한테 얘기하는 게 수업을 듣는 동안에 도움이 되냐? 절대 안 된대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이렇게 돈이 안 되는 분야에 대한 얘기를 쓸데없이 하는 걸 듣고 참 기가 막힌대요. 근데 그러고 나서 학교에 왔다 갔다 하는 그 기간 동안에 그 다음날 일어나면 머리가 맑아진대요. 그래서 업무 시간에 업무를 더 해주고 싶지는 않고 자기가 왜 학교에 와서 좋았던 경험을 공유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과정을 제주도에 만드느니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몇 번 이게 빠꾸당한 겁니다. 이렇게 내보고도 빠꾸당하고 결국 이제 어떻게 풀렸냐면요. 이렇게 풀렸습니다. 우연히 조인호라고 하는 문화기획자를 제가 모시고 가서 도움을 받았는데 이분이 뭐라는 얘기를 했냐면 그러니까 다큐멘터리 교육을 하면요. 다큐멘터리 스킬을 가리키는 교육이 다큐멘터리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다큐멘터리 과정에 참여시키면 어떻게 했냐고 그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렉슨의 담당자가 법률 담당 이사였거든요. 이분이 굉장히 합리적인 분인데요. 그 과정이라는 얘기를 듣고 눈이 동그래지시는 거예요. 그건 뭐냐 그랬더니만 실제로 다큐멘터리 작업을 하는 헌팅 현장에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프로그램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술가의 창작 프로세스 안에 그냥 넣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명이 이제 이래서 8개의 프로그램이 들어갔는데 어떤 한 달 뒤, 3달 뒤에 작품을 직접 하시고 공연이나 전시를 목표로 하는 아티스트의 작업 공간을 오픈하는 프로젝트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참여형이고 서로 배우고 그래서 그 중에 8개 중에 저희 예산의 내용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2가지가 뽑혔고요. 무산일기라는 그 다큐멘터리 연출하신 박전범 감독님하고 그 다음에 드로잉을 하시는 이장희 작가님 이 두 분이 본인이 기획하고 가신 작품의 과정 안에 넥슨 직원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대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밑에서부터 보시면 산학협력 지원을 통한 상업 프로그램 기획이 무슨 말이냐면 알파 테스트, 베타 테스트 이런 거 게임 하시는 분 잘 아실 겁니다. 게임 과정의 특징은요. 제품 개발 과정을 유저한테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화나 소설은 그렇지 않죠. 제품의 최종 과정을 공개하는 데 비해서 게임은 안의 과정을 공개합니다. 그러니까 유저들의 리스폰스를 받아가지고 고치는 게 게임 과정의 특징이거든요.
그 과정을 익숙하기 때문에 예술가의 그런 과정에 참여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발견한 거는 이거 같습니다. 물론 서로의 전문성이 다르지만 게임과 예술의 창작 과정은 유사하다. 그리고 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 결과물이 다큐멘터리 경우에는 일상을 찍는 건데 게임 회사의 일상이라는 게 뻔하거든요. 근데 찍을 만한 일상을 발견하는 것, 이거에 대한 스트레스, 그 과정이 도움을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품을 만드는 과정이 아니라 자기는 매일매일 일상인데 작품으로 만들어야 되는 일상을 발견하기까지. 그래서 이 수업은 그걸 다 과정을 저기서 찍었거든요. 제가 보고 있으면 정말 지루합니다. 끝없이 대화입니다. 끝없이 대화. 뭐 앉아있는 지하철에서 앉아있는 사람이 어떻게 보입니까? 저 사람 뭐 하고 있을까? 이러고 계속 대화를 하는데 저는 지겨운데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은 재밌었대요. 왜냐하면 그렇게 일상을 면밀히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문화예술 교육의 효과라고 이 기업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요구 조건이 굉장히 분명했고요. 뒤에도 이제 다른 예로 말씀드리겠지만 예술 자체를 넣어서 일상을 흔들어 달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 기업에 갖고 있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가 좀 아쉬웠던 부분을 하나 연결해서 보면 직무교육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똑같은 건데 이거는 연우 모델학원 우리를 대표하는 연극 집단의 예술교육팀이 PR에서 이 프레젠테이션을 정말 업으로 하는 사람들을 돕는 직무교육을 개발한 것입니다. 저희가 이 과정은 제일 먼저 시작했고 아주 야심차게 시작했는데 생각보다는 잘 안 됐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말씀드리면 결과부터 말씀드리면요. 제가 사업 끝난 다음에 이 회사 사장님하고 저희가 이제 아까 COP 활동해가지고 지식공유 활동해가지고 사업 평가를 받았습니다. 웃으시면서 하는 얘기가 저희 PR하는 프레젠테이션을 도와드리고 싶으셨나 봐요? 그러는 거여서 네 그랬더니만 근데 그거 우리 회사에 교육과정 많은데 딱 그런 거예요. PR에 대해서는 정말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꼭 그걸 예술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가 필요한가? 이 사장님 말씀해 주시는 거는 저도 이제 앞에 나와서 발표할 때 지금 좀 어려움이 있지만 이분은 볼펜을 안 들고 나가면 앞에서 발표 못 한대요. 아직도 베테랑인데 자기는 발표가 힘들대요. 자기는 동작이 왜 이걸 쥐고 있는지만 풀리면 살 것 같대요. 그 다음에 발성 문제. 이게 여전히 어떤 발음도 잘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역시 PR에서 스트레스 많으니까 휴식 문제. 그래서 저한테 뜻밖의 코멘트를 받았어요. 사실 이게 받아서 이제 앞에 거에 도움을 준 거기도 하지만 예술 교육이 너무 직무로 오지 마십시오. 그건 우리가 잘합니다. 할 수 있는 걸 해주세요. 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 회사가 뭐 얻으신 건 좀 있으셨나 봐요. 저희가 이 사업을 통해서 몇 팀이 아까 넥슨도 저희 코디네이터가 그 회사에 취직했고요. 지금 이 PR 작업의 코디네이터 하시던 미술 치료 하시던 전문가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가만 보니까 저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업을 위한 문화예술 교육 과정을 직접 만드시겠다고 그분이 글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감은 잡으신 것 같아요. 사업 영역 중에 PR 영역 중에 기업 PR만 하시고 이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컨설팅 하시는데 그거에 예술 쓰는 거 어떻게 하는지는 감 잡았다고 직접 하시겠다고 합니다. 그게 효과라면 효과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이 우리 연속형으로 몇 주에 걸쳐가지고 사업했던 영향들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설명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연수 유형을 이제 설명드릴 차례인데요. 연수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춤추는 요리사라고 힐튼 호텔 요리사들이 하루 다 서울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호텔 가신 분은 실수하신 건데요. 저희 사업 때문에 다 없었고요. 그다음에 기아 자동차의 연수 프로그램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두 가지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춤추는 요리사는 호텔 조립을 하는 곳이 셰프들 있잖아요. 굉장히 창의적인 일이죠. 그러나 이 안에는 군대와 같습니다. 불을 다루기 때문에 질서가 엄격하죠. 그래서 이런 수직적 계급에서의 긴장 완화나 조직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라는 이슈가 있었는데 그것은 기업에서 추구하는 힐튼 호텔에 추구하는 가치 중에 블루 에너지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블루 에너지는 힐튼 호텔이 전 세계적으로 추구하는 기업 가치인데요. 친절, 품격, 리더십, 팀워크, 오너십 이런 것들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래서 블루 에너지를 키우기 위해서 문화예술을 통해서 그 요리사 직급이 갖는 직무의 영역이 갖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해결해 보자고 했고요. 그 대상으로 저희가 타겟을 한 것은 지역 문화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했던 이유는 이런 것 때문입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전화를 받는데요. 요즘은 대기업에서 팀장들이 교육 예산을 다 갖고 있습니다. 팀 교육 예산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매달 뭐 할지가 고민이신 거예요. 뭐 했으면 좋겠냐면 물어보러 거시는데 가끔 요새는 연수 프로그램을 갖다가 전사적으로 하는 연수 프로그램 별로 없고요. 팀별로 어딜 갑니다. 근데 가볼 만한 데는 다 가본 거죠. 그래서 제가 지역 문화예술 공간 추천하면 그걸 받아줄 지역 문화예술 공간이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마침 감자꽃 스튜디오가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부탁을 드렸고요. 그래서 지역 문화 공간이 바라기는 팀 단위, 20명, 30명 단위의 1박 2일, 2박 3일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그 연수원 기능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례로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요리사들이 춤추셨고요. 지나치게 높은 만족도, 100% 만족도가 나와서 이거는 믿을 수가 없는 건데요. 오히려 어떤 것이 나왔냐면 이게 지역 공간에 오시는 김에 요즘 이제 아까 뒤에 이제 설명드릴 부분하고 결합되는데요. 사회공헌에 대한 기업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가는 김에 지역에서 뭔가 도울 길을 찾고 싶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여기가 이제 감자꽃이 있는 동네가 평창읍 지동리인데 지동리 부녀 애들이 어떤 이슈가 있냐면 산채 나무를 매개로 한 요리 개발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지역 특산물 개발로 그거에 대한 컨설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로 가서 여러 개를 해결하는 방식. 그러니까 여기서는 세 가지의 숙제를 같이 안고 간 거죠. 팀별 연수 공간으로서의 지역 문화예술 공간의 활용, 그 다음에 기업에 이제 에너지를 주는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세 번째는 지역과의 교류입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 이 평창에서는 오히려 이 교류 부분, 서울에 있는 전문 집단들이 그 지역에 내려와서 단순히 즐기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뭔가 도움을 받는 것, 같이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이 제일 지금 확산되는 것 같습니다. 이 유형이 예술교육 문화 공간에 기업이 온 유형이라면 거꾸로 간 유형이 반대돼서 하나를 만들었는데요. 그거는 기아 연수원에 예술가들이 들어간 겁니다. 연수 프로그램에 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넣은 거는 여러 시도들이 이미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번에 넣은 거는 그냥 현대미술을 그냥 통째로 넣어봤어요. 현대미술의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위에 보시는 것처럼 동작을 따라하는 방식, 그 다음에 두 사람이 관계 맺는 방식, 한 사람은 안대 쓰고 한 사람이 끌고 가면서 1시간 동안 관계 맺는 방식, 그 다음에 지금 이게 손 앞에 대고 있고 뒤에 서 있는 방식이 이게 뒷분이 앞분의 뭐랄까요, 인형극 조종자입니다. 그러니까 뒷사람이 의도하는 대로 앞사람이 움직이는 방식. 이게 다 현대의 연기나 동작이나 퍼포먼스에서 많이 쓰이는 방식들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관계를 맺고 한 사람의 모양 그대로 조각을 만드는 실험. 그 다음에 영상물 안에 사람들이 움직이고요. 그 움직임에 따라서 예술가들이 이미지를 그리고요. 그 이미지를 보고 다시 반응하고요. 그러니까 이 드로잉 아트와 영상 아트가, 미디어 아트가 벌어지는 거와 전혀 예술을 경험해 보지 않는 분들이 체험하는 이 두 가지가 이것들을 같이 상호작용하는 방식. 그래서 메뉴가 크게 봐서 개인이 자기 몸을 푸는 방식, 관계 맺는 유형, 그 다음에 미디어와 결합하는 유형, 그 다음에 자기 몸에서 작품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1박 2일 동안 거의 그냥 한 4개의 현대미술 유형들을 다 넣어봤습니다. 반응은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여기는 끝난 다음에 피드백이 딱 반이 갈렸습니다. 반이. 어떤 분들은 상당히 새로운 경험이었다. 그런데 이 경험을 자기 업무에 어떻게 넣어야 될지 모르겠다. 정반대 의견은요. 여태까지 우리가 했던 기업 문화의 방식이 위에서 결정한 것을 우리가 따르는 방식이었지 우리가 스스로 뭔가 해보는 경험을 준 적은 없지 않았냐. 좋은 경험이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놓고 지금 이 프로그램을 정규 프로그램에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놓고
지금 이 조직에서 계속 토론 중이시고요. 4월 달에 제가 그 관련 임원들을 가는 미팅에 제가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같이 얘기를 좀 들어보겠고요. 근데 이 모임은, 굉장히 특이하게도 현재 기아 자동차의 이 업무 담당 차장이, 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처음 모임부터 다 오셨어요. 오늘은 뭐 못 오셨는데요. 그래서 이 과정을 얘기를 들으시고 자기와 오랫동안 인연이 있었던 그 소셜아트 컴퍼니라고 하는 박찬흥 선생이라고요. 저희 분야에서 그런 사회적 예술에 대한 굉장히 권희자 선생님하고 계속 소통이 가면서 준비 과정 한 6개월 정도 겪으면서 나온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연수 프로그램의 특징들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성과가 났다는 것보다는요, 그런 유형에 대한 시도가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를 탐색해 본 것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노마드는 간단히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어떤 얘기를 들어서 이 사업을 기획하게 됐냐면요. 제가 아는 기업이 있는데 폴란드에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모여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조직 문화 만드는 방식이 보통 어떠냐면 다 같이 노래 부르고 하나가 되는 방식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폴란드에 있는 그 현장에 있는 분들을 모셔가지고 폴란드 분들을 모셔서 같이 노래 부르고 그랬는데 어떤 분이 뭐 불만을 제기하면서 이건 나치 이후로 우리가 없었던 문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중요한 어떤 문화가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자원 외교라고 하는 것이 그 외국에 있는 좋은 어떤 자원을 우리가 쓰겠다는 것이지만 그 문화적 이해를 갖고 하는 것은 없지요. 부족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 한국가스공사는 오랫동안 몽골에서의 여러 가지 문화적 작업들에 대한 사회공헌 활동을 해주셨고 메세나에 대한 좋은 후원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활동들을 돈을 지원하고 후원했을 뿐이지 조직 내부에서 그런 문화적인 그 역량을 키우는 기회들을 만들지는 못하셨어서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보니까 글로벌 역량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열어보니까 언어 교육 위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나라에 갈 때 그 나라의 문화적 이해를 갖고 하는 비즈니스 유형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 교육들을 해본 것이고요. 그래서 이거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처음에 시도했던 것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 자체 메타에서 비용을 대셔가지고 그 1년에 한 번씩 뭐가 있냐면 몽골에는 나담 축제라고 우리의 제일 큰 축제인데요. 주로 여기는 이제 활쏘기, 말타기, 씨름 이렇게 좀 전쟁에 관련된 페스티벌입니다. 거기에 문화적인 내용을 넣는 페스티벌을 한국의 아티스트랑 오랫동안 하고 계신데 거기에 참여했던 몽골 아티스트를 초청해서 공연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한국강서공사의 그 교육 담당자들이 그걸 보고 느낀 게 감성적인 교육을 처음 본다. 이런 것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러셔가지고 교육 담당자 중심으로 해서 어떤 식의 문화예술 교육이 필요한지를 저희가 해봤고요. 그래서 이걸 해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통상적인 교육은 강의 위주로 일방 전달이 아닌 공연을 결합한 식의 교육 과정에 대한 것이 있었고 이것을 통해서 코카스의 교육 담당자들은 해외 문화 이해를 위한 글로벌 마인드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신 것 같고요. 이것을 정규 교육화하는 것들을 준비 중이십니다. 이것도 사업의 성과가 나오면 다시 공유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 때문에 이 한국가수공사의 기업에 대한 이념과 미션을 찾아보니까 기업과 이념과 미션은 그 자체가 문화적 목표예요. 그러니까 많은 기업들의 이념과 목표와 미션을 열어보시면 많은 기업들이 성과 극대화 이런 목표를 말하고 있는 기업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문화적인 어떤 필요성과 가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가치를 규현한 방식에 대한 문제는 아직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못한 것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문화계가 같이 협력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들이 이제 이런 문화 교육을 했던 목표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벤처기업형 말씀드리면 되겠는데요. KOG라는 회사는 대구에 있는 회사입니다. 지금 브라질에서는 1위고요. 게임업체 1위고 제가 여러 통로를 통해서 한국을 대표할 만한 기업이 될 수 있는 굉장히 유명한 회사다라고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뒤에 사례로 말씀드리겠지만 조직미학 사례에서 쓰고 있는 음악에 대한 메타포는 3개 정도입니다. 하나는 오케스트라입니다. 화합의 상징이 오케스트라잖아요. 두 번째는 재즈입니다. 즉흥성의 상징이 재즈잖아요. 그다음에 최근에 얘기되고 있는 상징이 하나 더 나오고 있는 락 밴드입니다. 락 밴드는 엄청나게 싸우잖아요. 그래서 락 밴드의 역동성을 조직에 대한 컨설팅에 적용하는 사례들이 제가 곧이어 보여드릴 조직 미학 사례에 상당히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KOG라는 회사의 경영자이신 CEO는 상당히 성공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것처럼 제가 보입니다만 이분은 자기의 경영의 거의 모든 것을 다 그 락 음반에서 배웠다고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실제로 얘기를 하다 보면 모든 사례가 다 음반 사례입니다. 무슨 음반 들어보셨어요? 거기에 이런 게 있는데 그때는 이게 이런 것 같아요. 이런 식의 대화를 하시는 분이에요. 전공은 엔지니어링 하시고 미국에서 유학하고 오셔서 대구에서 사업을 하시는데 이게 저희가 찾는 유형들이 그런 유형이거든요. 근데 이 기업은 대구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인력을 갖다가 계속 그 수급하기가 아무래도 서울보다는 어려움이 있으시니까 사내 교육 과정을 잘 갖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공간이 중요하다는 걸 느끼셔서 대구에서는 동성로에 있는 이 교보 빌딩이 좋은 빌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꼭 있어야 된다. 이분 주장이. 그래서 그 공간을 잘 꾸미는 거를 목표로 하시는데 제가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어떻게 그러시냐. 그리고 이제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으로 락밴드를 지원하고 계신데 그 락밴드에 지원한 목표가 원래 자기가 하고 싶은데 자기가 하면 영향받을까봐 이제 구경만 하고 계시는. 그러니까 이게 회사가 자기의 개인적인 문화적인 취향과 결합되어 있는 유형인데 성과는 납니다. 망하면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분의 이미 하고 계신 교육 유형 내용에 문화적인 내용 쪽으로 좀 덧붙여드린 정도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고 계시는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게 이미 매달 명사를 초정해서 교육을 받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에 문화예술적인 분들을 초청했고요. 그 다음에 문화적인 이제 공간을 이미 갖고 계시고요. 뒤에 이제 자세히 좀 보여드리면 여기 보여드리는 밑에 지금 이 수업이 뭐냐면 자기가 자기 스토리로 가사 쓰고 노래 만들어가지고 음반 만들어가지고 여기 보여드리는 여기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앨범 자켓이 실제로 그 수업에 참여한 사람들이 낸 음반이에요. 실제 음반을 만든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음반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스튜디오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회사는 게임 회사이기 때문에 게임 음반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임 음악을 만들기 위한 스튜디오를 갖고 계시는데 그걸 갖고 계시는 회사도 많지는 않아요, 우리나라에. 근데 그거를 음악을 너무 중시하시니까 회사 내 스튜디오가 있었는데 그거는 음악 작업, 그러니까 음반, 게임 음악 작업만을 위해서만 활용됐었는데 처음으로 그 공간을 직무 교육용으로 여신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잘 안 보이시는데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회사에서는 먹는 공간, 식사 공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 공간을 이분이 이제 자기 친구분들이 유학하신 분들이 픽사에 계셔가지고 픽사 사례를 잘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근에 있는 건물 한 층을 다 빌리셔가지고 굉장히 그 당구대도 있고 이런 공간을 만들어 놨어요. 회사 한 200명을 위해서 그걸 만들어 놓은 겁니다. 대단한 투자를 하신 거죠. 거기에 상시적으로 락밴드 공연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직장인 밴드한테는 정말 환타지의 공간인데요. 그래서 거기한테 뭘 해드릴까 물어봤더니만 한상원이라고 하는 기타리스트를 모셔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한상원 씨가 가서 직접 그 밴드 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업무 공간을 문화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브라스 밴드가 사무실 공간 안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이미 이 조직은 공간과 교육에 대한 투자를 많이 했는데 그 내용을 원래 경영진이 갖고 있었던 문화예술적인 미학적인 기준에 맞춰서 좀 더 정렬시켜드리는 시도들을 이번 사업으로 도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이 사업의 목적들은 어떻게 되고 있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 교육으로 단순히 이제 문화예술 교육뿐만 아니라 창의 공간과 조직 문화, 그다음에 경영미학과 연계된 사례로서의 가능성들을 저희가 봤고요. 저희가 향후 사업에 대한 기회가 있으면 앞으로는 한번 세게 나가서 이게 다 동시에 되는 회사만 해볼까. 그러니까 공간도 바꾸고 조직 문화 같이 하고 교육 문화 하는 회사만 이제 한번 다뤄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벤처 기업들이 이런 이슈들이 오히려 더 많을 수가 있다는 것들. 그리고 이 기업이 이제 제가 마지막 그 결과를 갖다 공유하는 모임에서 대표께서 들은 얘기는 혹시 추후에 그 동성로를 기반으로 한 문화 공간 만드는 지역을 그걸 자기들이 좀 지원을 하고 싶은데 그거와 이거와 연계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이 이제 뒤에 허인정 이사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지만 창의학습과 사회공헌이 결합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이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그 중소기업에 대한 그 내용들은 중소기업 문화경영 사례들은요. 그 전에 다 아시는 것처럼 동아리 활동과 체험형으로 지원을 그동안 잘 해오셨는데요.
이미 그런 문화경영 사례를 통해서 동아리 활동을 지원했던 기업들 중에서 두 기업이 스스로 직무와 연결된 교육과정을 만들어보고 싶다 해서 이 교육과정 실질적 코디네이터들은 CEO들입니다. 그래서 저 끝자리에 앉아 계신 그 CEO가 직접 참여하는 교육 프로그램이고요. 이분이 하는 일들은 그 힌지라고 이 모니터나 이런 거에 뒤에 이렇게 관절처럼 엮어 이렇게 붙어 있는 모니터가 있으면 이렇게 움직이는 아니면 스탠드 같은 거 보면 스탠드가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런 뭔가 움직이는 그걸 힌지라고 그러는데요. 그거와 이 관절 인형과 결합시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예술 작품의 관절 인형을 놓고 그거와 자기 제품에 대한 연결성을 파악하는 사업입니다. 그건 뭐냐면 이 회사가 그동안 삼성이나 현성 같은 대기업에 납품하는 일만 했었는데 소비자들을 직접 상대하는 일을 해보고 싶으신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회사에 갖고 있는 가장 낮은 역량이 뭐냐면 디자인 역량이고 그걸 얻기 위해서는 예술과의 직접 만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셔서 CEO가 주관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고요. 새싹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결과들이 나오면 저희가 보기에는 좀 걱정되는 부분이 이제 이런 게 있죠. 이게 CEO가 직접 참여하는 거라서 사실 좀 부담이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면서도 이거에 대한 결과를 놓고 이제 이 사업의 최종 결과물은 시제품입니다. 시제품이 나오는 결과가 혹시 예술 과정이 기업 프로세스에 결합되면서 얻는 좋은 어떤 가능성에 대한 탐색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행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내용을 저희가 잠정적으로 사업의 그 자료에는 제가 공유하지는 않았던 것이 이게 문화부와도 합의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좀 논의 과정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느끼는 그 여태까지 경험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준비 과정이 많이 든다는 겁니다. 기획 과정이 중요하다. 이게 다 맞춤형으로 맞춰야 되는 거죠. 기업의 니드에 따라서. 그리고 결혼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좋은 사람 만날 때까지 기다리는 게 낫지 어설프게 결혼했다가 안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만남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예술가 그룹과 기업들이 있긴 한 것 같은데 그걸 링크시키는 거에 대한 좀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느낀 거는 그 감사하게도 여기에 참여한 예술가들이 해주셨던 말들에서 큰 위로를 받는데 기업에 계신 분들과 대화하면서 많은 도움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술가들이 기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예술가도 기업을 통해서 배우고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다. 교학성장의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칭이라는 것이 어떨 때는 기획에 의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우연적인 만남을 통해서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파일럿 지원까지 될 것 같습니다. 뭔가 그런 시도를 하고 싶을 때 정규 예산을 넣기에는 좀 부담스러워요. 그럴 때 이제 이 사업을 도움받으셔서 해보시고 정규 자기 예산을 넣는 이런 과정으로 지원 사업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성과에 대한 다른 시각들, 업무에 대한 지원, 업무에 대한 도움에 대한 각도가 휴식, 다르게 보이, 어떤 그 기획자가 내온 말에는 밑바지 독에 물 붓기라는 이게 무슨 말이냐 했더니 성과 안 나는 걸 목표로 한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8개 해본 것 중에는요 연속적으로 하는 게 연수형보다는 성과가 더 잘 나는 것 같고 의미가 잘 나오고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결합이 확실히 필요하다는 걸 느꼈고 뒤에 제가 경영미학 하는 경영학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제안한 거는 예술이 좀 더 기업에 대한 HRD 프로세스를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지금 요청도 인터뷰나 여러 파트에서 굉장히 반복되면서 저희한테 제시되고 있는데 거꾸로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메시지가 지금 좀 다른 내용의 메시지들이 두 방향으로 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창의 공간, 조직문화, 경영미학, 예술교육 결합하는 유형. 그 다음에 창의학습과 사회공헌이 결합하는 유형들에 대한 가능성을 봤다. 그 역시 그 CEO 가능성. 역시 CEO 갖고 있는 그 잠재력이나 그분이 갖고 있는 비전의 문제인 것 같다고 저는 보였습니다. 그래서 기업 예술 그 현황 조사도 저희가 했는데요. 이것들은 현재 지금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신 문화 경영 관련자들, 그다음에 예술 교육 프로그램 관련자들의 현장의 이야기들을 저희가 정리한 내용이고요. 이 똑같은 조사가 문화예술 교육, 그다음에 조직 문화, 공간에 대한 이슈로 다 결합되어 있다는 것만 설명을 드리고 자세히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여기까지 우선 설명드리고 뒤에 좀 시간에 따라 가지고 제가 좀 더 보여드릴 내용은 있긴 한데요.